한국을 떠나서 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저희가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참, 거기에 또 중국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온 화교들이 하는 중국 식당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단무지 나오고 양파 나오고 춘장 나오고 약간 한국식으로 시카고의 네. 아소원.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 교민들 상대로 그렇죠. 비즈니스를 이제 유지하시더라고요. 한국 코리안 타운에 코리안 차이니스. 코리아 타운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 중국 화교가 네. 하시는 거야. 한국화된 중국 식당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짜장면도 수가 팔고 볶음밥도 팔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 음식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그리고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한국이 배달의 민족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로 이제 철가방 배달을 했던 그런 배달 문화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산동이랑 관계가 있나요? 산동 산동 화교랑 는 없지만 음. 산동이랑 관계도 좀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식당 가면 아직도 중국 메뉴를 보면은 라조기, 유린기, 유린기. 깐풍기 있잖아요. 이 요리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기자, 게, 닭게. 기자로 끝나는데 네. 닭고기가 중국어로 뭐죠? 찌죠 찌. 찌러우죠. 찌로. 찌러우. 음. 근데 왜 기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바로 산동 산동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기가. 제가 산둥에서 또 필드 조사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산둥 방언을 잘 구사는 못하지만 닭고기가 그 산둥 방언으로 끼여우예요. 기요. 예. 진짜 산동 알아듣기 진짜 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알아듣기 진짜 어려운데 힘듭니다. 그래서 이 R 발음을 그 이응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듣기 일본도 르번이 아니라 뭐 2번 뭐 이렇게 발음을 그게 하는데 차와 때 그 차이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뭐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근데 알아듣기 되게 힘든데 아무튼 그 산동 방언의 그 흔적이 우리나라의 중국식 그런 메뉴에 중국 음식 남아있다. 메뉴에 유린기 음. 이렇게 기 여우에서 기 깐풍기 이렇게 산동 방언의 흔적이 남아 있고 같은 음식인데 요즘은 그 라조지라고. 그래요? 원어 발음 살려서 라조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중국집들 가면 요즘 네. 라즈지. 좀 데려가 주세요. 표준화. 요즘 중국집 제가 안 가봐서. 그러게. 표준화 좀- 됐네요. 근데 데려가 아마도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네. 중국집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서 뭔가 우리는 사투리 안 쓴다. 네. 이런 아니 거죠. 같은 네. 음식인데 뭔가 이제 더 현지 같아 그렇죠. 보이고. 또 오센틱하면서도 우리는 그리고- 표준어다. 아니 그러니까 표준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또 그 만주 지역의 의외로 발음이 표준어에 가까워요. 생각보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북경어가 음. 표준어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원래 이 만주가 사람이 안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표준어를 쓰던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북경이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투리 있죠. 북경에서 방송국 아나운서들 뽑을 때 동북 사람들 뽑아요. 그러니까 네. 표준어가 그게 잘 돼 있거든 거기가. 우리 김 박사님 오랜만에 중국어 저기 한번 됐고 하시면은 뭐 북경 발음 그 얼거리잖아요. 네. 잘하시는데. 네. 하여튼. 네. 그리고 또 짜장면 얘기를 짜장면, 네. 짜장면도 있는데 짜장면도 화교들에 의해서 한국에 이렇게 보급된 한국화된 음식이죠. 왜냐하면 짜장면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로 짜장면인데 맞나요? 짜장면. 짜장면이죠. 네. 짜장면. 네, 짜장면인데 그래서 북경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한국 그 짜장면이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저기 가닥부레가 조금 돼. 그리고- 그거는 물로 해서 가닥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그 자기니까. 그리고 한국처럼 그런 양파라든지 어떤 단맛이 나는 거, 오히려 캐러멜 된장처럼 소스라든지. 콩이 많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짜장면이 북경 짜장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짠맛 돼지. 이런 진한 소스 맛에 이제 야채와 면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섞어 보면은 소스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묽은색이 나요. 그쵸. 그러면서 약간 짭조름해서 사실은 북경 짜장면의 핵심은 이 면발입니다. 숯타로 만든 면발로 그 짠맛과 어우러져서 그 면발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북경 짜장면이라면 제가 산둥에 있을 때 또 짜장면을 먹어봤는데 쇼킹했어요. 어떻게? 짜장면을 시켰는데 차갑게 주더라고요. 면도 차갑게? 면이랑 소스를 차갑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젓가락 먹고 이건 아니다. 짜장면은 그렇게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충격받아갖고 제가 거기 식당 주인한테
아 이거 좀 따뜻하게 데워달라.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냉면집에 갔어. 냉면을 먹다가 아 이거 좀 따뜻하게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이 원래 짜장면은 그러면 짜장면은 차게 먹는 거였어요? 지역마다 다른데 산동 지역의 짜장면은 좀 어. 여름에 좀 차갑게 냉면을 어. 먹는 건데 그게 실제로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은 히야시 뭐 주카소바 네 약간 탄탄면 이런 식으로 약간 탄탄면이 짜장면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죠. 계통으로 보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래도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비빔면 같은 거.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철가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말씀드릴 타임을 놓쳤는데 사실 철가방 자체는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중국적인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일본에서 에도 시대 때 소바 배달이 되게 흥했거든요. 그때는 철가방이 아니라 나무로 돼 갖고 이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에도는 이제 인구도 더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들어와서 약간 일본의 배달 방식과 중국의 음식과 한국의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짜장면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동북아 3국에 여러 가지 식문화가 이제 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물질 유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박정희 시대의 화교 차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혹자들은 이제 그때 박정희가 화교들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처럼 화교들의 상권에 의해서 장악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나름 화교를 연구한 뭐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과장된 발언이다. 그래서 한국 화교는 동남아의 그런 남방 지역에서 어떤 화교들에 비해서 자본력도 미미했고 주로 이제 노동자 출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화교 숫자도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인구 대비해서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화교 자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잠식됐을 것이다. 뭐 그 정도의 그런 추론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화교 자본이 좀 부족해진 그런 나라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특히 IMF 이후에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면서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 특히 화교 자본과 커넥션을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게 되는데 복원하게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뭐 진정한 차이나타운보다는 좀 관광지화된 그런 측면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 없는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오센틱한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림동의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시장 뭐 이게 오히려 더 차이나타운에 가깝지 않나. 인천 차이나타운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천 차이나타운도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타운을 거기 재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그러면서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인이 거의 중국 화교들이 거기 산다던가 대다수를 막 점하고 있다던가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천의 화교 사회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화교들은 서울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네.